자, 7월 28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경마고요. 부산 경마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경마만 14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의 기대 마필이 1번마 에코월드, 3번마 이클립스 더킹, 5번마 서울불청객, 이 세 마필 정도가 지금 인기 마필인데, 출전하는 10마필 중에서 9마필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요. 1번마 에코월드는 한 번의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 당시 이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데 막판 치고 올라오는 힘은 괜찮은 마필이고요. 좀 아쉬운 마필이죠. 세이브 더 월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도 이 마필이 부상만 아니었다면 좀 병마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좀 조기에 이제 은퇴를 한 것이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죠. 에코월드. 세이브 더 월드는 결국 매니피 계열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니피는 더 이상 매니피 자마들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이어받은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들이 조금 활약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이 경주거리 경험이 있다. 경주거리가 아니고 그 경주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도 장점이 될 거고, 직전 경주에는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은 아니더라도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빠르게 붙인다면 가장 앞서 있는 우승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마 이클립스 더킹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시클포드의 자마죠.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3번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좀 최근의 모습, 그러니까 주행심사의 모습이 5월 달에는 아예 발주가 안 됐거든요. 근데 7월 달 주행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발주가 좀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 초반이 상당히 좀 빠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망이 높은 상황에서 3번마 이클립스 더킹이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신마들이기 때문에 다 뛰어봐야 알죠. 뛰어봐야 하는데 배당의 메리트는 좀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서울불청객은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 기록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고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장래의 발전 기대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 5번마 서울불청객이 1번마 에코월드의 상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할 구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신마 경주죠. 제가 보는 복병마는 두 마필입니다. 자, 2번마 남촌타운, 8번마 스팅제트. 자, 2번마 남촌타운은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뭐 이렇다한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직선주로 이렇게 조교할 때 직선주로의 채찍 반응이 좀 양호하고요. 조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발걸음은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 뭐 최선의 승부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요. 여기에 8번마 스팅제트는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혈통적 기대치로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간다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버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에코월드, 5번마 서울불청객, 그리고 2번마 남촌타운,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스팅제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딱 보기에는 좀 부진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이는데 솔직히 떠밀려서 인기마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많다라기보다는요. 그 특별한 복병마나 배당마, 좀 눈에 띄는 마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경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앞선 전개를 할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구도의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 7번마 라운더 파르타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인데 이 라운더 파르타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뒷심이 너무 약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주 전개의 흐름을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이 7번마 라운더 파르타의 경주 전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고 보는 말은 이 10번마 실버문입니다. 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딛고 선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개를 하는데 몸싸움에 결국 지면서 이제 후미권으로 쳐지고 말았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머스킷맨의 자마라는 거, 혈통적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로 좀 밀린 감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할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번 막 칸누트는 데뷔 전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를 거뒀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이때 이 라운더 파르타와 같이 뛰었는데 이 경주가 생각보다 근성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했던 경주고 앞선이 상당히 좀 두터웠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5번마 칸누트가 데뷔전에서 좀 자리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한 번의 경주 경험도 있고요. 임남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도 2번 게이트, 그렇다면 앞선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5번마 제라킨이 이번 경주의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글쎄요, 지금 8번을 나와서 준우승 1번, 3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물론 뭐 다른 마필도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크게 볼 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 제라킨이라는 마필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밋밋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인데 뭐 전체적으로 편성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로 보여지고요. 저는 현재보다는 좀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이 6번마 안다미로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좀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 쪽에서 조금은 더 실력 발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데뷔전의 모습은 뭐 그저 그랬죠.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뒷심이 좋은 것도 아닌 좀 그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점점 좀 힘이 차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향후에 더 띄워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범현 기수가 이 안다미로를 가지고 초반부터 조금은 강하게 승부를 한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아마 외곽에 있는 11번마 오프스 버플이나 뒷심 있는 4번마 가문파티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탄탐 좀 기회를 노리기는 하겠지만 뭐 이 말 저 말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마필을 4마필로 압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5번마 제라키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제외를 해야 어느 정도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실버문, 2번마 칸누트, 6번마 안다미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제라킨, 이 4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압축을 해야지만 배당의 메리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마필의 능력이 우수해서 인기마가 아니고 약간 좀 떠밀린 인기마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 좀 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조금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숨겨진 배당마를 좀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배당의 메리트를 상당히 안고 갈 수는 있는데 특별히 배당마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는 못하는데 배당마도 못 찾는, 다시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배팅의 횟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이 서울 3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강하게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나온 경주라기보다는 국산마 6군에서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 형군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씩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전개를 보시면요, 5번마 히어로 질주, 그리고 2번마 블루레이서,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3번마 클레어 골드레든가 4번마 논스톱 열차, 그리고 8번마 맥스탱고, 9번마 플라잉 럭키, 10번마 정상히트까지 선의권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선의 마필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선의권이 두터워지면 좀 편안한 전개가 돼버리죠. 그런데 아예 다 뭉쳐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초반 앞선이 엄청난 좀 혼전이 일어날 그럴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5번마 히어로 질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2번마 블루레이서가 좀 어깨 짚어가는 그런 전개가 조금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 선행마 중에서는 이 5번마 히어로 질주보다는 2번마 블루레이서의 전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1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휴양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는 좀 지켜보는 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4번마 논스톱 열차는 어쨌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권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조금은 밋밋한 마필입니다. 밋밋한 마필이기는 한데 습보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어느 정도까지만 붙여갈 수 있다면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6번마 이글 윙즈, 이 온 이글즈 윙즈의 자마들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직전에 김정준 기수가 거의 인기 바닥권의 마필을 가지고 끌고 올라왔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글 윙즈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에서 마지막까지 크게 버틸 수 있다,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글 윙즈가 한 번의 타이밍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맥스탱고입니다. 자, 직전이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아예 스타트가 뭐 아주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후미코에서 출발을 하고 말았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주행심사 모습 자체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마필이 이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이고,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막판 근성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맥스탱고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완전히 뭐 검증이 된 그런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될 수 있고 능력 차이가 크게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마지막 승부는 갈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3번마 클레어 골드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직전 경주는 상당히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었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 클레어 골드는 조금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누리는 마필이기는 한데 기대에 부응은 잘 못하는 그런 마필. 그러니까 연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맥스탱거, 2번마 블루레이서, 4번마 논스톱 열차,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이글윙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프 별정 A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1700m 경주 안게이트 선행마 유리하다.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순발력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이런 마필이 나온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700m 경주 거리에서 순발력 없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라이트 어블루와 외곽에 있는 10번마 한강 캡틴, 이 두 마필 정도가 조금은 강하게 앞선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5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테크노, 이 마필이 지금 두 번을 나온 마필인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차를 두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려진다면 전개 자체는 5번마 원더풀 테크노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복평권으로 보자면 2번마 스피드 히어로, 자, 이 마필이 지금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수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1700m에서 안게이트라는 거, 게이트의 이점은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면 간량 이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전체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죠. 부진마 경주에서 어느 마필들이 그냥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7번마 강한번개가 지금 출전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강한번개가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출주 제외가 되면서 4번마 라이트 블루와 10번마 한강 캡틴의 전개가 상당히 조금 유리해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10번마 한강 캡틴은요, 뭐 국산마 육군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조금 편성이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곽의 불리함, 이건 있지만 휘감고 갈 수 있으면 초반에 시정철 교수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한강 캡틴, 5번마 원더풀 테크노, 4번마 라이트 어블루,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스피드 히어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현 군에서는 중하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좀 약편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한 경주기 때문에
1700m 초반에 상당히 좀 자리잡기 싸움이 좀 치열할 경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오송의 별, 2번마 동행퍼스트, 3번마 스마일 골드, 6번마 탱그리, 9번마 금성리비어,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강하게 좀 선행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스토닝 플래터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8번마 스토닝 플래터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그리고 3착 2위를 한 마필입니다. 현편성에서는 어쨌든 강자라고 봐야 됩니다. 능력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필의 전개가, 이 마필은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느냐,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마 게이트에 입점을 하는 1번마 우송의 별이 강하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이 3번마 스마일 골드라든가 또는 2번마 동행퍼스트, 이런 마필들과 함께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 강력하게 선두권에 좀 도전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제가 좀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금성리비어입니다. 자,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1700의 최외곽으로 밀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로 봐서는 엄청나게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고집하고 앞선에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아예 선의권에 붙여서 따라 들어갈 것이냐, 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금성 리비어가 갖고 있는 이 마필의 능력이 생각보다는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고, 어쨌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불리하지만 외곽에서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막판 입상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뒷심이 그렇게 검증이 되지는 않은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고, 이 3번마 스마일 골드는 지금 승군전에 나왔죠.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이 크리솔라이트의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특징이 초반에 상당히 좀 활기차다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초반에 강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뒷심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스마일 골드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뒷심도 좀 끈끈하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스터닝 플래터, 9번마 금성 리비어, 3번마 스마일 골드,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오송의 별, 이 네 마필이 선전을 기대하는데, 저는 이 9번마 금성 리비어 김태희 기수가 좀 선전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인데요.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향후에 좀 발전 기대치를 좀 많이 안고 있는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편성에 지금 뛰는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4번마 네이비 캡틴이 1억 6천짜리 마필이고, 11번마 관악산 스톰이 1억 9천짜리 마필입니다. 어쨌든 둘 다 고가의 마필이죠. 세금까지 더하면 다 2억이 넘어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데뷔전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 그 데뷔전을 치렀던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 6번마 울트라 썬더와 8번마 히어로칸, 이 두 마필이 있는데, 일단 히어로칸은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좀 밋밋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심권이 들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이 6번마 울트라 썬더는 데뷔전에서 스팔타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한 마필인데,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이죠. 스타트가 안 됐는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3kg가 올라갔다. 이 점은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경주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지저번처럼 이렇게 넉넉고 스타트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가망이 좀 높고, 이마필이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고가의 마필인 4번마 네이비 캡틴이나 11번마 관악산 스톰, 특히 이 관악산 스톰은 이제 주행심사에선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마필은 선행도 갈 수 있고 조인곤 기수라면 아마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강하게 좀 선행을 노릴 수도 있다. 물론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좀 없잖아 있죠. 좀 불리함을 안고는 있지만 그 불리함을 해칭하기 위해서는 앞선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요, 신마 같지 않은 그런 주행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1번마의 관악산 스톰은 역시 고가의 마필답게 조금은 좀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4번마 네이비 캡틴은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이 2번마 럭키 프랭크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필들은 뛰어본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 갖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2번마 럭키 프랭크 게이트도 좋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행 자세가 조교시 모습에서의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가 과연 좀 요즘은 좀 도깨비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만 럭키 프랭크를 가지고 마음 먹고 선행 가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선행이 어떻게 보면 좀 유력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2번마 럭키 프랭크가 선행을 가고 11번마 관악산 스톰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6번마 울트라 썬더가 선의권 자리 잡고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느냐의 싸움이고, 4번마 네이비 캡틴 CC1 기수는 분명히 외곽에서 돌아 나올 가망이 높은, 그러니까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가 과연 그 정도를 버텨낼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울트라 썬더, 2번마 럭키 프랭크, 11번마 관악산 스톰,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네이비 캡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4번마 내길의 위너가 출주 취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8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9번마 오스틴 리더 계속해서 좀 인기권의 마필인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마필이죠. 앞선을 가는 것도 약하고 뒷심도 그렇게 강하게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는 마필인데 성적은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스터닝 챔프는 지금 그러니까 승분 이후에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이제 2착 2회로 이제 승분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원래 이 승 없이 승분한 마필들은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마필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마필도
국산마 5군에 와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육군 시절보다 스타트가 또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뒷심도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고전이 예상되는 마필이고, 7번마 동진특급이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일 겁니다. 이게 31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휴양 마필이기는 한데, 이제 되뜸맞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조교 모습에서 이 동진특급이 마필은, 그러니까 주폭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양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총은 이제 42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뭐 들어와도 할 수 없죠. 여기에 파이널 질주, 제가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는데 최근 컨디션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이 아쉽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느냐, 결국 저는 이 1번마 런와일드, 3번마 울트라망치, 5번마 원더풀 제트, 이 세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3번마 울트라망치, 이 세 마필이 다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경합이 상당히 심하기는 할 텐데, 순발력에 있어서는 이 3번마 울트라망치의 순발력이 가장 나아 보이고, 이 마필이 마지막 끝걸음에서 조금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경주는 이 울트라망치를 크게 괴롭힐 그런 마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망치가 선행을 딱 가면 5번마 원더풀 제트와 1번마 런와일드, 이런 마필 그냥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그냥 끝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결국은 이 다 인기마들인데, 아마 이 1번마 런와일드는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인기거에서 조금은 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밀려 있을 수도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울트라망치, 1번마 런와일드, 5번마 원더풀 제트,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싸웠던 것보다 좀 편성이 약해진 이 2번마 용비수,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3착의 아쉬움에 있는 이 6번마 천지스카이,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될 가망이 높은 경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의 그 조합이 가장 저배당을 누릴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번마 용비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가 좋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00m는 앞뒤의 밸런스, 그러니까 초반하고 중반, 종반의 속도가 좀 거의 일정한 그런 마필들, 그러니까 꾸준한 마필이 상당히 좀 잘 뛸 수 있는 경주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비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1400m에서는 좀 경주 거리상 장점을 가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지금 편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자, 6번마 천지스카이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상대는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 그렇다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 거기에 경주 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3착 또는 4착 착순권에 맴도는 마필들은 결국 근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여진 액면으로는 이 두 마필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두 마필에 대항할 수 있는 마필이 없냐라고 하면 결국 단방 승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상 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편성은 약한데, 제가 여기서 좀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은 딱 두 마필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4번마 항구스타.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끔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근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밋밋한 마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막판 뒷심은 갖고 있는데 초반 스타트가 거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직전 경주에 저는 조금 이 마필의 변화가 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디아나, 가나파워, 모쿠슈라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국산마 1의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어쨌든 막판 치고 올라오면서 4차까지 갖다 댔고 모쿠슈라와 가나파워와는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주를 계기로 이 항구스타라는 마필의 근성이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딱 하나죠.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항구스타고요. 이와 반대가 7번마 강한누리입니다. 자, 강한누리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 순발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도주성 선행을 잘 못 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이 2번마 용비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6번마 천지스카이는 선입권 후미에서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전개상 앞에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7번마 강한누리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경주를 만약에 주도를 한다면 저는 1400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좀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이 6번마 천지스카이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근성이 부족한 모습 3착을 하는 마필은 계속 3사착만 합니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빼지는 못하지만 예상에선 뒤로는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약간의 좀 배당을 노려보는 경주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용비수, 4번마 항구스타, 7번마 강한누리,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천지스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1400m에 1200, 1300 정도에 나오는 마필들이라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번 경주도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자, 1번마 라운티모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운티모스는 데뷔 이후 2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대상 경주에 나와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좀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필이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착승권에서 맴돌고 마지막 끝걸음에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역시 조교 모습도 좀 어정쩡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1300m의 1번 게이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글쎄요, 마지막까지 좀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이번마 스마트 삭스는 이제 24전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라면 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네, 순발력보다는 막판 뚝심으로 밀고 오는 마필인데, 글쎄요, 자력 승부보다는 좀 앞선이 좀 무너져야 된다. 이게 문제고. 자, 3번마 레전드선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뭐 선행 강자의 모습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선두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근성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개 모습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마필의 변화, 좀 달라진 모습. 직전 경주가 국산마사고 이제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번에는 게이트도 3번 게이트 유리해졌고
라몬티모스가 튀어나갈 때 레전드선이 어깨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된다면 1300m 정도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마 그린비바체는 이제 승분전이죠. 승분전인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쉽게 선행 가기 어렵고요. 자, 5번 마 드론킬러. 자,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뭐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는 했지만 너무 아쉬웠죠. 게이트도 2점이 있었고 그런데 뭐 써니로드, 순간터치, 퀸톱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질말한테 진 겁니다. 전혀 엉뚱한 맛별에 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써니로드나 순간터치, 퀸톱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드론킬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맛필한테 질 맛필이냐면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CC1 기수가 지난번에 뭐 기승을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이게 한마디로 경주운이 좀 없었다. 근데 이 드론킬러라는 마필 자체는 선취입이 다 되는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있는데 앞선에 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빠를 경주긴 하지만 CC1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선두권 바로 뒤쪽에서 붙여갈 가망이 높고 3, 4코너에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기 때문에 5번마 드론킬러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트리스탄 왕자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번마 핑크윈드는 근성은 상당히 좀 좋은 마필, 그리고 역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몸싸움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초반에 이 앞선 마필들의 몸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군전이라는 부담, 이거는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핑크윈드는 이 국산마 사원에 좀 적응만 되면 충분히 자력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브레어왕은 직전 경주 잘 뛰었다. 이게 답니다. 자, 9번마 서천 라이언.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경주 좀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 버렸죠. 이 점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선행 유무입니다.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외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필이 좀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이 마필은 1300 버텨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외곽 3선, 4선 정렬을 하면서 꼬이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부담 중량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제로 기수가 이 서천 라이언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5번마 드론킬러와 함께 단방 승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마파람은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 앞선이 상당히 두터운 경주이기 때문에 마파람도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전개가 불리하고 11번마 금악다이아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좀 앞선을 가야 되는데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있죠. 근데 최근에 이 홍대유 마방의 이런 마필들, 금악 시리즈 마필들이나 이런 마필들이 추입으로 많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유의는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 금악다이아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6번 트리스탄 왕자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 마필은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빈곤의 마필은 아닙니다. 인기권이 조금 멀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 이 트리스탄 왕자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것보다는요 전개입니다. 전개가 좀 유리할 가망이 높은 마필이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이 막 뭉치는 그림에 바로 뒤에서만 따라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드론킬러와 같은 위치에서 따라가면서 3, 4코너 이후에 드론킬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이 트리스탄 왕자가 의외의 배당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그런 마필이기는 하지만 마필의 능력보다 전개로서 이 편성에서는 해볼 만한 마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드론킬러, 9번마 서천 라이언, 6번마 트리스탄 왕자,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레전드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인기 많은 이 1번마 라운티모스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인기만 선에서 끝날 가망도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마필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6번마 금세,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4번, 3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거의 웬만한 경주 7, 80%, 그러니까 70% 이상이 3위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전개가 좀 유리한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착차가 이착마와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착차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계속 아쉽게 3착을 하니까 솔직히 복승식 유저한테는 상당히 좀 원망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는 최근에 싸웠던 편성보다는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번마 금세가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또 믿고 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개의 출마가 될 가망이 높고, 이 금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가운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하느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앞선을 갈 마필들이 1번마 문화기글이나 2번마 신의 여제, 3번마 버블링크,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으로 갈 건데, 자, 이 문화기글은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뚝심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폐출혈이 나오면서 이제 1개월 출전 정지가 됐었고, 이제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왔는데 역시 주행심사 모습도 좋았고요. 어쨌든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폐출혈 이후에 복귀전이라는 거,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충분히 앞선에서 저는 좀 버텨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신의 여제가 아마 게이트 이탈 능력, 다시 말하면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일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은 뒷심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행 경합 상황이라든가 또는 몸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이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마필도 역시 폐출혈로 이제 1개월의 출전 정지 이후에 주행심사를 거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에서는 역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죠. 순발력이 원체 좋은 마필이니까. 근데 이번 경주 신의 여제가 쉽게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여제의 전개 자체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마 퍼플 윙크는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그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또 감량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뭐 계속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쉽게 제외를 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앞선에서 만약에 조금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경우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3번만 퍼플링크이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라운드 판타입니다. 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닥권이죠. 계속해서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으로 선행을 나와도 계속해서 뒤로 밀려버리는 지금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승군을 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과연 뒷심을 길렀느냐 안 길렀느냐인데, 어쨌든 1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교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그런 맞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뒷심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면 저는 이번 경주의 임기훈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을 노리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7번마 라운드 판타가 선행을 가고 6번마 금세가 따라가는 상황에서 1번마 문학익을 그리고 2번마가 같이 경합은 하겠죠. 그러니까 7번마 라운드 판타가 2번 신의 여제의 어깨를 짚어가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번마 퍼플 윙크가 막판 탄력. 근데 지금 이 마필들이 보시면요, 초반에 다 앞에 가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 결국 7번마 라운더 판타가 2번마 신의 여제가 튀어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금세, 7번마 라운더 판타, 1번마 문학이글,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퍼플윙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 6번마 음파 챔피언, 그리고 1번마 바람의 향기가 과연 초반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이 두 마필이 초반에 스타트를 끊어낸다면 인기마인 이 2번마 JS 로드와 9번마 베스트 토치, 이 두 마필의 전개가 확고해 버립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솔직히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거꾸로 2번마 JS 로드, 9번마 베스트 토치, 1번마 바람의 향기, 6번마 음파 챔피언이 막 앞선에서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만약에 가는데 2번이나 9번이 조금은 앞서갈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두 마필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00m 경주 거리에서 따당이 나오기는 여간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가 이 6번마 음파 챔피언과 1번마 바람의 향기가 초반에 강하게 앞선을 붙일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마필도 입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나온 마필들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2번마 JS 로드나 9번마 베스트 토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 저는 11번마 썬더드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너무나 아쉬운 경주였죠. 당연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될 이 9번마 썬더드림이 완전 졸전을 펼쳤죠. 근데 보시면 장산스포, 터프맨, 나인이글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장산스포나 터프맨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인기만하고 봅니다. 직전 경주는 영웅부활의 간발의 차이로 졌죠. 자, 이 썬더드림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안일한 전개를 했다고나 할까? 너무 거리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치고 올라왔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걸음이 죽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외곽이긴 하지만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들을 다 보내놓고 어차피 선행마들이 싸운다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붙여서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 가장 좀 유리하진 마필이 11번마 썬더드림으로 보고 있고요. 이 3번마 마이티선 최근 두 경주 3월 23일 경주까지 치면 세 경주가 되겠죠. 세 경주에서 마필이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뒷심을 지금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승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경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의 선행 마필들이 막 뭉치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직전 승분전을 치렀었던 마이티짱, 뭐 크게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막판 근성은 분명히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 막 쾌양이 지금 나오는데 이 마필은 당일 현장 컨디션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쾌양이라는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제가 뭐 계속해서 쾌양 출전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전 경주는 쾌양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쾌양이라는 마필은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침체기에 있다가 조금 나아지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 치고는 기복이 있다 보니까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마필에 비해서 뭐 기본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지도 않고 제가 뭐 자주 설명은 드리지만 이 마필은 3, 4코너 외곽으로 확 휘감고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적 손해는 좀 많이 보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만큼 근성, 뒷심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썬더드림, 그리고 3번마 마이티션, 그리고 5번마 마이티짱,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쾌양. 인기마인 이 선행마들을 다 제외를 하고 가는 경주기 때문에 조금은 뭐 불안 요소가 있죠. 우리나라 경마에서 선행마 노름이기 때문에 선행마를 쉽게 지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전개로 봐서는 선행마들이 버티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웬만하면 배팅 안 할 경주입니다.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갈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뭐 스마트 클레어 이런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인기마가 된 이유는 딱 하나겠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필이 너무 약하죠. 편성 자체가. 여기에 뭐 이스트 웨스트, 뭐 스카이 함성, 학산마초까지 인기마입니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인기마이다 되고 배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인데,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번마 더 페이버릿, 당일 현장에서 뭐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전 인기도로 봐서는 보편권 내지는 비인기마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 더 페이버릿이라는 마필을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더 페이버릿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개에 있어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 페이버릿이라는 마필은 원래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데뷔 초 당시에는 좀 성적을 냈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는 전혀 앞선에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뒤에서 지금 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힘을 내지를 못했는데,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좀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의 흐름 자체가 빠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페이버릿이란 마필이 마음만 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고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만약에 그 전개를 탈 수만 있다면 더 페이버릿이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틸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뭐 현장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7번마 더 페이버릿 이 마필 딱 한 마필만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추천하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배팅을 권할 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자, 서울 13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마필이 출전하는데 상당히 편성은 좀 중상급 뭐 이 정도, 아주 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강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1번마 세이렌, 2번마 지구러트, 4번마 세강파이터, 6번마 한강파워, 8번마 럭키파티, 10번마 위너형, 11번마 정우포에버. 그냥 간단히 봐도 반수 이상의 입성 가능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좀 혼존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세이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실질적인 승군전이기 때문에 3km의 감량 이점, 직전 경기도 지사배 우승마, 그리고 막판 탄력으로 멋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인기를 가져갈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을 제외를 할 겁니다. 글쎄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막판 뒷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은 안말 경주 위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주, 그러니까 대상 경주를 빼고 나면 일반 경주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를 않았는데, 그때 뛰었던 마필들 편성이 강했냐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 가지고 갈 인기도,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인기에 인기를 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차라리 세이렌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쨌든 세이렌을 엮어서 저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관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세이렌이라는 마필, 이 편성 자체가 약편성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이렌을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좀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2번마 지구라트.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자, 4월 14일 경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주입니다. 이때 뛰었던 마필들은 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더비에 나와갖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조재로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했지만, 어쨌든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잘 뛴 거죠. 뭐 블랙벨트 이런 마필이랑 뛰었기 때문에. 이 지구라트라는 마필은요, 우승보다는 준우승이 많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강자와 많이 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편성 경험이 많은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좀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4번마 세강파이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경주였더라? 놀던 물이 달랐던 마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말이 조금은 무색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막판 탄력,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마는요, 아예 바닥 주입이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닥 주입을 하는 마필이 어쨌든 빨리 가보겠다고 빨리 붙여버리면 막판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 세강 파이터도 스타트만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근성과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약간 복병권 쪽으로 볼 것 같은데, 저는 배당이 나온다면 이런 마필에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6번마 한강파워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좀 무서운 마필이죠. 뭐 손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 어떤 전개를 타더라도 자기의 걸음을 지금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제 바덴바덴을 이겼었고, 그 전엔 나이스테양을 이겼었고, 영광의 월드한테 아쉬운 이제 우승을 내줬던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 상승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중에서는 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자, 8번마 럭키파티는 이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뭐 강하다, 그러니까 약한 말은 아닙니다. 약한 말은 아닌데, 아주 강자 틈에서도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승분전에 대한 부담은 있고, 감량 이점이 좋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편성 자체가 조금 달라졌고요. 자, 10번마 위너형은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가장 단점은 강자와의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
자기만의 걸음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뭐 1800m는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좀 9주 만에 나왔다. 출주 주기가 조금은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동화 기수가 좀 매섭게 말머리를 하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정우포에버는 뭐 현장에서 복병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막판에 배당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인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 선입이 좀 다 되는 마필, 최근에 상승세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승분전이지만 부담 중량 감량,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강해졌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는 1번마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배팅에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약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한강파워, 2번마 지구라트, 4번마 세강파이터,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위너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14경주입니다. 결국 오늘의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자, 1등급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 나름대로는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이 도끼불패의 1800m 경주거리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다. 첫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6번마 컴플리트 레벨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 세 번째는 8번마 아르고 스마일이 이 57이라는 고부담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네 번째는 3번마 라운포레스트가 직전 KNM배 대상 경주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마필의 변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냐, 아니면 직전 경주 어부질이었느냐라는 거고요. 4번마 스카이망치,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이 탄력이 가능할까? 만약에 이 마필의 탄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9번마 마이티구까지도 엮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저는 이 5번마 도끼불패가 3.5라는 부담 중량 증가 속에서 1800m를 선행으로 한 바퀴 돈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도끼불패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1600m 두 경주를 선행을 가서 또 그 직전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도 막판에 근성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 직전 경주죠. 2등급 경주였고 직전에 이제 1등급 데뷔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건데 상대가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는 않았고, 이 1800m라는 경주 거리가 어떻게 보면 도끼불패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6번마 컴플리트 레벨이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1등급에까지 올라왔어요. 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마필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행을 가면 더 좋기는 한데 그냥 압박을 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아르고 스마일, 이 마필은 지금 1등급으로 승군한 이후에 우승 한 번을 했고 3착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한 이게 이 정도라면 나쁜 성적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이 고부담, 어쨌든 앞선에서 나가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이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자, 3번마 라운포레스트는 과연 변화가 온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의문입니다.
변화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거의 후미권에서 막판 날라오는 그림을 그렸던 맞빌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왔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거를 확실히 지금 1등급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승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1등급 승분전에서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번 스카이 망치가 그러면 추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끼불패가 저는 걸음이 무뎌진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 전개거든요. 그러면 앞선의 맞빌들의 걸음이 좀 무뎌지고 앞선의 맞빌들이 컴플리트 레벨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번마 도끼불패도 마찬가지고 8번마 아르고스 마일도 마찬가지고 앞선에서 부담 중량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앞선의 걸음이 무뎌질 때 스카이 망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 능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자력 승부가 아니고 전개에 의해서 막판에 탄력을 보이고 올라오면 추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컴플리트 레벨, 4번마 스카이 망치, 9번마 마이티 굿,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라운 브레스트. 자, 이 9번마 마이티 굿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카이 망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같은 계열로 보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아마 마이티 굿이 조금은 인기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오히려 저는 스카이 망치 쪽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